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편 기출문제풀이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에 가야 시대 문제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야는 최근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면서 이제 막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하고, 유네스코로 등재가 되면 사람들이 많이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시험에서도 다룰 수밖에 없는 주제가 되겠죠. 단순하게 역사적인 내용이 나오기도 하지만 지금 발굴을 하고 있거나 이 유네스코에 지정된 유적군들이 있어요. 여기랑 연결된 문제가 나오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실 때 관련 뉴스도 좀 찾아보시고, 뉴스의 화면이라든지 주로 나오는 대표 유물 사진 같은 게 있을 텐데 이런 거를 같이 봐주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1번부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가야는 사실 우리가 삼국시대에 끼워주지는 않았던 나라죠. 근데 요즘에는 이 가야의 역사가 생각보다 풍부한 문화유산을 남기고 있어서 뭐 자국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고, 단순하게 고대 국가로 발전하지 못했다고 해서 고대 국가보다 낮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가야가 가지고 있었던 문명이 유지됐었던 시기가 그래도 이 고대 국가들 사이에 껴가지고 500년을 넘게 근근히 좀 버티는 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봤을 때 문화적으로 결코 뒤지지 않았다라는 것들이 지금 가야가 남겨놓은 유적지와 특히 무덤들, 고분에서 많이 발굴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가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가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화재청은 가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김해 대성동, 고령 지산동, 함안 마리산 등 7개 고분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건 등재 추진에 대한 뉴스인데 이미 등재가 되었어요. 아마 추진했을 때 당시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 것 같은데, 등재가 되지 않고 추진을 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등재 추진이라고 하는 거는 등재가 되는 게 거의 확실시 되는 어떤 문화유산들이 있을 때에는 이렇게 문제에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 그 잠정 등재 목록이라고 나오는 것들이 있고요. 뉴스에 많이 나와요. 뉴스에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문화 파트 부분의 뉴스는 좀 챙겨보시면은 여러 가지 문제 출제의 팁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지금 고분이 올록볼록 이렇게 솟아있는 것들이 나와요. 딱 봤을 때 이런 커다란 무덤을 딱 보면 이런 거 경주에만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가야고분군에 남아있는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무덤이 뭉쳐있는 지역만 해도 700곳이 넘어요. 700곳이 넘고 무덤의 숫자만 셌을 때에는 몇만 기에 달하는 분량이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실제 물리적으로 신라의 고분보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발굴도 다 못했고 다만 도굴된 데가 좀 많기는 해요. 이런 게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서 지금 김해 대성동, 고령의 지산동, 최근에는 함안 마리산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함안 마리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파면 뭐가 나온다고 할 정도로 유물이 굉장히 풍부하게 발굴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보고서 이거 가야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었을 거고, 김해, 고령, 함안 여기에서 이거 가야 유적지잖아?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가야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맞는 거 골라보겠습니다.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하는 거, 이거 백제잖아요. 백제 무령왕이 웅진가서에 썼던 거죠. 이거 아니고, 집사부를 비롯한 14부를 두었다. 이거는 신라, 통일신라가 하는 거죠. 통일신라가 했던 거고요.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땅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붕 떠 있는 창고를 두었다. 이거 고구려 특징이고요. 백강에서 왜군과 함께 당군에 맞서 싸웠다. 백강전투라고 하는 건 백제 부흥군이 마지막으로 했었던 그 전투 중에 하나죠. 왜군이랑 같이 백제 부흥군이 당군에 맞서서 싸웠지만 잘 되진 않았어요. 백제에 대한 얘기고요. 철이 많이 생산되어서 낙랑과 외에 수출을 했다. 이게 대표적인 특징이죠. 변한 지역에 지금 철이 많이 생산이 돼가지고 여기 김해라는 지명이 있어요. 금관가야, 이 철 생산지를 끼고 있었던 김해, 여기에 지명을 보면 쇠금 김자를 쓰죠. 이 철의 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철을 생산을 해서 바깥으로 수출을 하는 그런 용도의 항구를 가지고 있었다로 추정을 해볼 수 있는, 이미 지명에도 가야의 예전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야 특징으로 철이라는 이 아이콘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5번으로 답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보겠습니다. 빈출 키워드 붙어 있네요.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물을 통해 본 가의 대외 교류. 우리 박물관에서는 수로왕이 건국했다고 전해지는 이 국가의 유물을 큐레이터가 설명하는 행사를 마련을 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이 나라의 활발했던 대외 교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우선 수로왕부터 바로 알아차리신 분이 있으셨을 거고요. 수로, 김수로가 있죠. 자, 유물을 보겠습니다. 중국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금동 허리띠, 일본과의 외화의 교류를 보여주는 바람개비 모양 동기, 북방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청동솥이라고 지금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우리는 김수로에서 이것이 가야라는 거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철을 필두로 해서 활발하게 대외 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었다는 게 지금은 속속 밝혀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가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버풍왕 때 신라에 복속되었다. 사실 수로왕이 나오면은 가야 중에서도 금관가야라고 또 분리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처음에 가야 연맹체의 맹주가 됐었던 국가죠. 금관가야. 자, 설명으로 옳은 거. 버풍왕 때 신라에 복속되었다. 이게 바로 정답이 나오네요. 이 가야 연맹체는 시기의 차이가 조금 있지만 신라에 조금씩 찢어져서 복속이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신라 버풍왕 때 신라에 흡수가 됩니다. 1번이 답이고, 서옥지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던 거는 요 서옥이라고 하는 작은 집을 짓고서 신부집에서 살다가 가는 거, 대릴사위처럼 요거 고구려 거죠. 고구려 특징. 육좌평이 중요한 국사를 논의하는 거, 좌평이라고 하는 거, 백제에 있었던 제도입니다. 백제 거. 만장일치제로 운영된 화백회의가 있었다. 대단히 특이한 회의인데요. 이거 신라 특징입니다. 신라. 지방에 20이 담로를 두어서 왕족을 파견하는 거, 백제가 한 거죠. 백제 중에서도 이 무령왕이 웅진에서 했었던 일입니다. 웅진식이 백제 일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2번에 1번. 3번 올라가겠습니다.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의 대표적 유적, 생활 유적지인 봉황대가 회현리 패촌과 합쳐져서 김해 봉황동 유적으로 확대 지정이 되었다. 김해라는 지명이 나오고요. 김수로왕이 건국을 했다. 김수로왕이 건국을 했다면 금관가야겠죠.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여기 초기 모습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금관가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집사부를 비롯한 14부를 둔 거는 통일신라 얘기죠.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이거 고구려 거고요. 대가들이 사자, 조이, 선인을 거느렸다. 이것도 고구려 특징. 철이 많이 생산이 되어서 낙랑과 외에 덩이쇠를 비롯한 양질의 철을 수출하죠. 4번이 정답이네요. 왕족인 부여씨와 팔성의 귀족의 지배층을 이루었다. 이거는 백제 얘기네요. 그래서 3번 가야, 금관가야 특징으로 4번을 찾아주면 되겠고, 4번 문제. 가 나라의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문화유산 유물 나오는 문제인데, 이곳은 김해 대성동 고분군 108호분의 발굴조사 설명의 현장이다. 대형 덩이쇠 40매, 둥근 고리 큰 칼, 화살촉 등등 130여 점의 철기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번 발굴로 김수로왕이 건국했다고 전해지는 금관가야죠. 금관가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유물 찾아보겠습니다. 1번. 이거 유물 이름 다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모르는 것도 조금 섞여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벽돌이죠. 장식 벽돌인데 산수무늬 벽돌입니다. 산수무늬 벽돌. 요거 백제 거죠. 백제 거 산수무늬 벽돌. 그리고 백제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이미지 나와 있네요. 칠지도. 가지가 7개 달린 칼. 백제의 칠지도고요. 우리가 가야 하면 떠올려야 되는 거는 철입니다. 철. 철로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두드러진 거 갑옷이죠. 갑옷. 갑옷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가야가 제작을 했었던 판갑옷의 형태가 나오고 있네요. 3번으로 답 찾아주시고요. 4번에 이 귀여운 멧돼지 같은 것은 백제 겁니다. 백제 무령왕의 무덤 안쪽에서 발견된 진묘수라는 석수죠. 수호신 석수고요. 자, 5번은 발해 거고요. 정효공주 묘에서 나온 사자상입니다. 발의 유물이 지금 하나 끼어 있네요. 그래서 가야 걸로
3번의 판가봇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4번에 3번.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요거 빈출 키워드 달려있네요. 가 나라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진아시왕이 고령 일대에 김해가 아니라 고령이네요. 김수로가 아니라 이진아시왕이라고 나오고요. 요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는 축제에 초대합니다. 금동 관 모형 제작하고 투구랑 갑옷 만들고 지산동 고분군이 나온다. 고령군 일대에 이거는 두 번째로 맹주가 됐었던 대가야입니다. 대가야. 자, 대가야 탐구활동으로 제일 적절한 거. 범금 8조의 의미를 살펴보는 거 가야랑 관련 없죠? 이거 고조선 거잖아요. 임신서기석의 내용을 살펴본다. 임신년에 약속한 돌이에요. 누구랑 신라의 두 화랑이 우리 3년 안에 무슨 공부 끝내고 시험 패스하는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했었던 건데 이거 신라 화랑들 얘기니까 상관없고요. 안동 도호부가 설치된 경위. 이거는 당나라가 이 옛날 고구려 땅에다가 설치한 거잖아요. 한반도 지배의 야욕을 드러내면서 고구려가 망하고 그 자리에다가 설치한 걸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4번 22담로의 왕족이 파견된 목적을 알아본다. 22담로라고 하는 거 백제 겁니다. 가야하고 관련이 없죠. 이 웅진시대 백제에서 한 거니까 무령왕이. 자, 5번 가야 연맹의 중심지가 이동한 과정. 원래는 금관가야가 맹주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 역할을 대가야가 받게 되죠. 이 과정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탐구활동. 5번으로 답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6번 밑줄근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진은 경상북도 고령을 중심으로 발전했었던 이 나라의 지산동 44호분 무덤이에요. 고령이니까 이거 대가야네요. 대가야. 대가야에 지금 여기에 지산동 고분군이라는 데가 되게 크게 돼 있습니다. 박물관도 엄청 크게 돼 있고 여기서 어마어마한 크기의 무덤이 발견이 됐는데 단순하게 크기만 크다기보다는 요게 배치도예요. 지산동 44번 무덤을 우리가 열어가지고 발굴을 했더니 무덤 자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아마 이 무덤 주인공 자리입니다. 으뜸 돌방인데 이 주변으로 타타타타타 빼곡하게 이제 같이 순장된 사람들의 자리가 많이 나온 거예요. 이걸도 물론 발견이 됐고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발견한 사람의 숫자가 36명 정도 자리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최대 순장 무덤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펼쳐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체험 전시관 같은 것도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 고령에 가시는 분들이 꼭 들르는 장소 중에 하나가 지금 되고 있죠. 굉장히 많은 숫자죠. 순장 돌럿이 있고 그래서 대가야에서 행해졌다고 했던 이 순장이라고 하는 실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실제 순장을 확인할 수 있는 무덤을 우리가 이렇게 본 적은 없어요. 본 적은 없는데 가야가 특이했던 점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순장이라는 어떤 문화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에 묻힌 사람들이 특이한 건 여기에 주인공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죽은 사람들이 나이랑 직업이 다 달라요. 요리사도 있고 마구간지기도 있고 옷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실제로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주변에서 다양한 역할을 가지고 이 사람을 보필했었던 사람들이 죽어서도 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같이 들어가 눕힌 거죠. 그런데 시신이 눕혀져 있는 요골의 상태 같은 걸 보면 억지로 막 몸부림쳐가지고 죽은 것 같지는 않고 아주 평온한 상태로 시신이 뭐 구부러지거나 한 거 없이 다 펴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자원을 했을 수도 있고 좀 예의를 갖춰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준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시신을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했던 흔적이 보여요. 왜냐면 몸이 온전해야 죽어서도 주인을 잘 모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연령대의 순장자가 발견이 되는데 이 지산동 44호부는 규모가 굉장히 커서 이 지배자급의 무덤이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무덤입니다. 네, 대가야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한번 골라볼게요. 진흥왕 때 신라에 복속되었다. 아까 버풍왕 때 금관가야가 흡수가 되고요. 나머지 맹주자리 이어받았던 대가야는 진흥왕 때 흡수가 됩니다. 일단 1번이 답인데 나머지 오답 처리해 볼게요.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망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망하지 않았고 신라에 흡수가 됩니다. 대가들이 사자, 조이, 선인을 거느리는 거는 요거는 고구려 특징이고요.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진대법을 시행한 거는
명제상 을파소, 고구려의 명제상 을파소. 고구려 거죠. 박석김의 삼성의 교대로 왕위를 계승하는 거 신라의 대표적인 초창기 특징이었죠. 그래서 가야 특징으로 대가야 거 1번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에 1번. 자, 7번 유물 문제네요. 문화유산 문제인데 가 나라의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고령군은 본래 땡땡땡으로 시조 이진 아시왕에서 도설지왕까지 모두 16대에 걸쳐서 520년간 이어졌던 곳이다. 진흥왕이 공격해서 멸망시키고 그 땅을 군으로 삼았다. 경덕왕이 이름을 고쳐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고령군 이진아시왕 대가야잖아요. 대가야 유물로 맞는 거 1번에 바로 정답이 나오네요. 우리는 요 문제랑 나란히 보고 있어가지고 또 힌트를 찾기가 쉬웠죠. 이 가야, 대가야의 금동관 지금 여기 체크가 되어 있고요. 2번은 이거 백제 겁니다. 백제의 부여의 능산리 사지에서 사찰터에서 나온 거고요. 이 능산리 사지 같은 경우는 금동대학로 발견된 그 사찰터입니다. 거기에서 같이 발견된 석함이 하나 있고 이거 백제 거. 요거는 너무너무 유명한 거죠. 천마도 말다래. 천마가 그려져 있는 말 탈 때 그 발에 묻은 진흙이 말에 몸에 묻지 말라고 발 밑에다가 깔아주는 발 깔개 같은 겁니다. 거기에 그림이 선명하게 남아 있어서 굉장히 화제가 됐고 신라의 회화 작품은 이것밖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없어서 그래서 이걸로 대표 이름을 무덤 이름을 정할 정도였습니다. 천마도 말다래의 신라 거. 그리고 요거는 실제 크기가 아마 여러분들 손바닥 조금 넘을까요? 되게 작아요. 별로 그렇게 크지 않는데 이것도 서울의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3층에 불교 조각실에 가시면 볼 수 있는 고구려 불상입니다. 국보고요. 우리는 지금 남한의 영토가 대한민국의 영토가 고구려 영토하고 겹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구려 유적지라든지 무덤이라든지 우리나라 쪽에 발견되는 게 없는데 이거는 고구려 유물이 맞아요. 발견된 건 60년대인데 이게 어쩌다가 우리나라까지 흘러 들어왔는지 경위는 알 수 없지만 실제로 발견된 장소를 보면은 신라 영토에 해당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언제 넘어왔는지는 우리도 몰라요. 우리도 모르지만 다행인 거는 요 불상의 뒤쪽에 지금 요렇게 접시처럼 붙어 있는 거가 부처님 이렇게 뒤에 이렇게 후광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접시처럼 만들어서 뒤에 이렇게 결합을 해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 광배라고 하는 이 후광을 조각화한 요거의 뒷면에 이거 누가 언제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내력이 40글자가 넘게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판독이 돼요. 글자가 읽혀진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어떤 출신을 이렇게 기록으로 알 수 있는 유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대단히 이례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여기에 기록에 따르면 이거는 평양 쪽에 있었던 고구려의 동사라는 사찰에서 아주 여러 명의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이 고구려 불교의 이 큰 불사의 창대함을 위해서 이렇게 생긴 불상을 1000개를 만들어서 공양을 했다라고 나와요. 이거는 그 1000개 중에 하나인 거겠죠. 그런데 이거 말고 나머지 999개가 발견이 되지 않아서 나머지 것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이게 왜 고구려의 평양에서도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경상남도 쪽의 의령 쪽에서 발견이 되는데 왜 여기서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고구려 거를 갖고 있는 유물이 워낙에 없기 때문에 요거는 발견되고 나서 거의 바로 국보에 지정되다시피 했고요. 그래서 매우 소중하게 박물관에서 전시가 되고 있는 유물입니다. 고구려 거에 진본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는 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5번 아까도 나왔던 건데 발해의 돌사자상, 공주묘에서 나온 돌사자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발해 유물은 정답으로 나오는 케이스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를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 시대 유물을 섞어 놓는다는 점, 요거를 좀 파악을 해주시고 가야건은 최근에 나오는 유물로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는데 유물 사진을 제시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 문제집이나 이론서에서 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벗어나는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만약에 벗어나는 대단히 특이한 문화유산이 나온다. 우리 교재에 실려있지 않은 문화유산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다. 이건 뭐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진짜 지엽적인 문제를 낸 거거나 아니면 굳이 이거를 미리 암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게 뭔지 알 수 있는 제작 연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거를 새로운 거를 소개하던가 사실은 고려청자 같은 거는 청자가 되게 많거든요. 그럼 이게 고려청자라는 것만 알면
언제 제작됐는지 국가 시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처음 보는 거라고 해도 어느 정도 공통적인 특징을 뽑아내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을 테니까 교과서에서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라고 하는 우리 문제집에서 알아두라고 하는 그런 유물 사진들 있죠? 아마 정리도 굉장히 잘 돼 있을 거예요. 요거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한번 수르륵 훑어보시고 특히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가면 그림 같은 거 조금 어렵잖아요. 다행인 건 나오는 것만 나와요. 그 방대한 서화 작품들 중에서 그런 것들 좀 눈에 익혀주시고 구별을 할 수 있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7번에 요거 문제 대가야 거 1번으로 문제 풀었고요. 마지막 8번 문제 풀겠습니다. 밑줄 그은 이 나라의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여기도 지금 사진 나오죠? 근데 우리 위에서 봤던 거랑 겹치는 게 조금 많아요. 이 그림은 이 나라의 시조인 이진 아시왕을 그린 것으로 2016년에 표준 영정으로 공식 지정되었다. 표준 영정이 뭐냐면 고대 위인이나 역사 인물 중에서 사진 안 남아있는 경우 당연히 많겠죠. 그 이전에 고대 인물들이니까. 그런데 외모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 현대의 화가를 지정을 해서 자, 이 사람은 앞으로 이 얼굴이라고 합시다 라고 국가가 정한 얼굴이 있어요. 이 사람 얼굴이라고 요거 하자고 그렇게 도장 꽝 찍어주는 걸 표준 영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역사 위인들의 얼굴이 사실은 표준 영정이라는 점. 뭐 정조 임금이라든지 요런 사람들, 세종대왕이라든지 요런 분들 당연히 실제 얼굴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런 게 되게 많고요. 가야인들이 어떻게 생겼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초상화가 전해지지 않기 때문인데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유물과 문양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구현한 이 초상화가 있는 거고요. 자, 지금 이진 아시왕은 여러 역사서에 기록된 건국 이야기에 따르면 김소로 왕이랑 형제고요. 고령 지역에서 일어난 대가야를 통치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표준 영정의 관이나 장신구가 딱 가야 걸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자, 가야의 문화유산으로 맞는 거 그냥 쓱 봐도 이제 고르실 수 있겠죠. 주로 이 판가봇을 고르는 문제나 아니면 금동관 고르는 문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대표 유물이기 때문이에요. 2번으로 체크해 주시고 우리가 방금 봤었던 고구려의 그 불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보 불상 하나 나왔고 고구려 거고 요거도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죠. 2015년쯤에 보물로 점프했었던 그런 유물인데 그냥 되게 되게 많이 쓴 요강처럼 생긴 그 거대한 밥그릇처럼 생긴 건데 이거는 호우 그릇이라고 해요. 호우명 그릇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지금 원래 본체가 이거고요. 이거 바닥에 새겨진 글자가 여기에 새겨져 있다고 이렇게 하나 더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저 글자가 발견되기 전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유물인지 알 수 없었지만 바닥에 새겨진 글자가 나오면서 굉장히 센세이션한 유물이 됐어요. 이게 발견된 건 신라의 어떤 무덤인데 제작은 고구려에서 됐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갖고 왔던 사람의 지위가 어땠는지 알 수 없지만 왕족이나 높은 귀족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 그릇이 왜 만들어졌는지 보니까 이게 나름의 그 굿즈인 거예요. 굿즈. 무슨 굿즈냐면 광개토 대왕이라는 정말 역사적인 인물이 사망을 했을 때 1주기, 2주기, 3주기 제사를 되게 크게 했겠죠. 그리고 고구려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던 국가들의 귀족이나 왕족들은 여기에 아마 참석을 했을 겁니다. 이거는 광개토 대왕의 3주기 제사의 기념품으로 제작된 물건이었어요. 그럼 이걸 받았다라고 하는 건 여기에 초청될 정도로 긴밀한 관계에 신라가 있었다라는 뜻이 되고 이거를 그 먼 곳에서 신라 땅까지 와서 이걸 고이고이 간직하다가 무덤에까지 넣었다는 것은 이걸 상당히 귀하게 여겼다는 뜻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광개토 대왕릉비에 광개토 대왕이 신라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5만 명의 군대를 빌려준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뒤로 신라와 고구려가 돈독한 관계지만 일단은 상하관계가 생겼겠죠.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고구려의 거의 속국처럼 신라가 들어가 있었다라는 광개토 대왕릉비에 비문 기록이 있는데 이거는 철저하게 고구려 입장이니까 이게 정말 그랬을까에 대한 의문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그릇이 나오고 나서는 맞네. 이런 것까지 받아오고 여기에 참석할 정도면 그 비석에 새겨졌던 것처럼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겠구만. 이렇게 우리가 또 하나 잃어버렸던 역사의 고리를 요 유물로 찾아내게 된 거죠.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또 유물 중에 하나입니다. 고구려 유물인데 신라 땅에서 발견이 되었고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당시 관계를 증명해주는 유물
허우명 그릇이라는 거 같이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4번 아까도 나왔던 귀여운 조각상이죠.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진묘수라는 귀여운 석수가 지금 나와 있고요. 5번도 우리 또 봤던 거예요. 경주의 대릉원 내부에 들어가 볼 수 있는 무덤, 천마총의 이름이 된 천마도 말다래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가야의 유물은 골라내는 게 어렵지 않아요. 금동관 아니면 철로 되어 있는 유물을 고르시면 되거든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다 교란을 시키려는 그런 거로 보시면 되고, 이 문화유산이 나온 김에 요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단독 문제로 출제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요 문제들 정리하시면서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 8번까지 이제 가야 시대 문제 정리를 해봤고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